우리 옹 기자로 그냥 바로 넘어가요. 그래요. 왜냐하면 네. 지금 댓글이 들어왔어요. 네. 오늘 신문들 보면 부처인다 했고 FTA는 좀 걱정이다 이러던데 맞나요? 9282님 질문입니다. 근데 자, 옹 기자님 네. 여기에 덧붙여 제 질문이에요. 진짜 옹 제 기자님. 질문이에요. 뭐냐면 네, 예. 자, FTA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했는데 미국 무역 적자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그럼 미국의 워싱턴 포스트가 한 일간지가 네. 잘못 지적했다. 네. 라는 지적을 해요. 트럼프에 대해서 네, 트럼프에 대해서 잘못 지적했다라고 지적했다. 얘기를 했죠. 자, 우리 그 국가 부채가 이렇게 늘어난 건 무역 적자 때문이 아니고 잘못된 재정 지출 때문에 그랬다. 이건 트럼프가 잘 모른다. 네. 그런데 또 우리 언론에서 긍정적인 언론에서 뭐라 그러냐 하면 질문입니다. 원래 질문 길게 해주고 훌륭한 사람처럼 보여요. 뭐라 그랬냐면 FTA는 대화 때 혹은 사전에 얘기는 나왔지만 막상 기자회견문 보면 무역 적자, 무역 역조 이런 얘기만 했지 FTA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명시된 게 하나도 없었다. 막상 FTA 들어가면 서비스 분야 따로 얘기해야 되고 자동차 철강 분야 따로 떼서 얘기해야 되고 그러나 합하면 오히려 미국이 이익이다. 라는 얘기가 나올 수 있다라는 언론 논조가 있었어요. 네. 다 했나 내가? 그런 것 같아요. 네, 그런 논조가 있었는데 뭘 답하실까 아직 궁금하네요. 얘기할 부분은 조금 남았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 지금 걱정들 많이들 하시잖아요. FTA. 그러면 사실상 이번 회담으로 인해서 원래는 더 걱정이 컸었는데 이 걱정할 부분은 오히려 좀 저는 줄였다고 봅니다. 사실은 이 FTA 재협상은 언제 하느냐가 관건이었지 이거를 뭐 피할 수 있는 그런 사안은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트럼프가 계속해서 우리 뭐 강대한 위대한 아메리카 뭐 강한 미국 이렇게 하면서 나프타도 마찬가지고 계속해서 FTA 재협상 계속해서 얘기는 해왔고 그렇죠. 네. 시그널은 줘왔단 말이죠. 그래서 만약에 재협상을 우리가 하겠다 하고 한쪽에서 달려들면 어쩔 수 없이 테이블에는 앉아야 하는 게 이제 그 협상의 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젠가는 했어야 할 그런 상황인데 이번에 그 협상 테이블에서 어떻게 보면 우리 청와대에서 발표했듯이 뺐어요 이걸. 예. 공식적인 부분은 넣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그 속도를 굉장히 많이 늦췄다. 우리가 우리 주도권을 이제 쥐고 가게 됐다. 왜냐하면 이제 이제부터 좀 알아보기 시작하겠다라고 이제 그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어떤 부분이 잘못됐고 어떤 부분이 뭐 너네가 더 많이 이득이고 우리가 손해고 이런 부분을 우리가 지금부터 알아보겠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는데 사실 이렇게 되면 굉장히 오랜 시간이 필요합니다. 예. 그래서 재협상까지는 또 굉장히 오랜 뭐 지난한 과정을 밟아야 하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트럼프 첫 번째 뭐 이게 연임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첫 번째 임기 내에 이 사안이 재협상이 사실 열리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어쩜 저렇게 깔끔하게 정리를 잘할까 오마리 진짜. 아니 감사합니다. 초등학교 1학년 그런데 차예요. 그런데 그 얘기도 묶어갖고 얘기를 해주셔야죠. 자 뮬러 있잖아요 뮬러. 예? 축구 선수 뮬러가 아니라 토마스 뮬러. 예. 축구 선수. 예. 축구 선수 뮬러가 아니라 예. 이번에 네. 특검 뮬러. 네네. 예? 네. 그 러시아 스캔들 네. 조사는 뮬러 전전 FBI FBI. 국장 예. 그분의 산을 넘어가야 되잖아요. 또. 그렇죠. 그 사실 탄핵도 있잖아요. 예. 탄핵의 헬류화. 예. 네. 그러니까 그 부분은 좀 말씀드려야 되는 게 사실 계속해서 얘기가 나오는 게 이번 FTA 그 트럼프가 계속해서 집착을 하는 이유가 협상 테이블에서 빠졌는데도 나중에 기자들한테 계속 얘기를 했던 이유가 그런 정치적인 부담을 많이 안고 있기 때문에 이번 FTA를 우리가 계속 하겠다 얘기하는 거는 자국민들 특히 자기 그 지지층들에게 얘기하는 그 메시지입니다. 내가 너네들을 위해서 지금 이렇게 자동차 철강 계속해서 물어뜯고 얘기하고 있지 않느냐. 사실상 자동차 철강 부분은 이제 굉장히 많이 풀렸습니다. 뭐 이렇게 더 이상 뭐 수출이나 수입에 있어서 미국 측이 불리한 부분이 없어요. 이미 관세도 다 제로가 됐고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 차 관세가 제로가 됐어요. 예. 아니 작년부터, 그런데도 유럽 차 사는 이유는 더 좋기 때문에 사는 그렇습니다. 거예요. 경쟁력이 너네 차를 잘 만들어 좀. 예. 아니 실제 근데 미국 자동차 수입은 FTA 한 다음에 383% 올랐어요? 올랐어요. 아니, 늘기는 많이 팔렸어요. 늘었는데. 자동차 잘 만들었네 그럼. 잘 만들진 않는데 싸지. 미국 차 싸요. 그렇게 싸진 않을 거예요. 미국 근데 차는 죄송합니다. 비싸요. 경제 수지가 비슷한 줄 알았어요. 기름을 좀 죄송합니다. 많이 먹죠.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비싸요. 보면 우리 차가 많이 팔리니까 예. 그렇게 그 꼬투리를 잡아서 얘기는 할 수 있겠죠. 근데 어쨌든 이제 그 철강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이미
굉장히 많은 그 규제를 많이 받고 있어요. 그 우리나라 뭐 포스코 기업 같은 경우는 우리 철강 이제 못 살겠다. 우리는 미국 때문에 그러니까 미 상무부를 상대로 소송도 진행 중입니다. 오호. 너무나 많은 관세나 뭐 이런 규제가 많으니까 이거 좀 우리한테 과한 거 아니냐. 법의 판단을 좀 받아보고 싶다라고 해서 소송도 진행 중일 정도로 자동차나 철강 이슈에 대해서 사실상 미국이 지금 더 이상 뭐 이렇게 얘기할 부분은 없어요. 옹 기자님, 김영견님 질문까지 읽으면서 같이 해설해 주세요. 김영견님 소개해 주시고요. 김영경님께서 미국 언론은 미국 무역 적자가 FTA 때문에 나온 게 아니라고 팩트 체크를 해주고 있는데 한국 언론은 왜 이런 얘기 안 해주나요? 이분 좀 심하게 썼어요. 한국 언론인들 비판하면서 좀 심하게 썼는데 작가분들이 다 뺐어요. 정말 우리 언론 논조에 대해서 그냥 이거 주는 대로 받아먹으면 안 되거든요. 근데 미국에서 실제 이 얘기가 말 잘못했다라고 하는 지적이 무척 많이 나와요. 그래서 지금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오늘 조간에 이 한미 정상 외교 총평을 하면서 헤드라인을 짧게 줄여야 되잖아요. 명분은 얻고 실리를 잃었다. 이 평가가 제일 많고 환대를 받았는데 비싼 청구서를 받아들고 돌아왔다. 이렇게 하는 이제 논조들이 많아요. 그래서 요거는 이 김경수 의원이 SNS에 공개한 내용을 그대로 말씀드리면 김경수. 문재인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과 이야기를 하면서 직접 짚은 얘기입니다. 자, 세계의 무역, 이 교역량이 12%가 감소했다. 글로벌 경제 위기였잖아요. 근데 풀리고 있는데 이 와중에도 한미 교역은 이 12%가 증가했다. 몇 퍼센트가? 12%. 그러니까 저 교역이 활발해지고 있다. 플러스 마이너스 하기도 우리는 그거 한 두 배가 늘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한국 상품의 미국 시장에서의 점유율과 미국 상품의 한국 시장에서의 점유율이 똑같이 증가했다. 그러니까 활발해지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상품 교역만 놓고 보면 한국이 흑자를 보고 있는 게 맞다. 그럼 반대로 이제 미국이 적자를 보고 있는데 이 안에 철강, 자동차가 다 들어가잖아요. 대신에 서비스 산업을 보면 미국이 한국 교역에서 흑자다. 그러니까 두 가지를 맞습니다. 합치면 균형이 잘 맞다. 그런데 앞으로 호혜적으로 동반 성장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되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가 좀 불리해 불이익을 보고 있어라고 주장하시니 먼저 조사, 분석, 평가를 해보고 같이 하고 협의를 해봅시다. 이거 문재인 대통령의 얘기는 아주 교과서적으로 깔끔한 정답이에요. 반론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럼 트럼프 대통령이 그럼 조사해보고 이 내가 지금 보고받은 우리 내부의 이 보고가 맞는지 검토해보고 그래도 우리가 좀 불이익을 본다면 바로 잡읍시다. 그럼 이게 FTA 재협상까지 안 가도 돼요. 사실은 이 제도 내에서 얼마든지 풀 수 있어요. 또는 그게 우리는 이 국가 규제는 없는데 민간 시장에서 마케팅을 못했다. 미국산 자동차가 한국인들에게 잘 안 맞는다. 과거에 전통적으로 크고 기름을 많이 먹는데 땅덩이가 넓은 나라에서는 유리하지만 좁은 국토에서는 이게 별로 쓸모도 없고 주차하기도 힘들어요. 한국형 차를 개발하는 게 이 미국의 자동차 회사의 일이 되는 거죠. 이렇게 흘러갈 것이기 때문에 저는 별로 걱정이 안 되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조목조목 반박하고 그쪽도 납득한 얘기가 쏙 빠져 있고 마치 뭐 황금 쌀 뭐 비빔밥 얻어먹고 비싼 청구서를 정말 받아온 줄 생각하는 어느 언론이 소개해 주세요. 여러 언론입니다. 그래서 기자분들이 우리 반기 웅 기자처럼 이렇게 좀 분석을 해야 될 것 같아. 아니 근데 실제 그 몇 개 사는 그 팩트 체크에서 미국이 밀렸다라는 내용을 보도를 했어요. 오늘자 조간에. 그러니까 정말 장윤성 보면 기자가 있는 그 회사도 그랬나요? 뭐 저희 회사는 요 보도는 안 나온 것 같은데. 아니 갑자기 왜 이렇게 키가 작아지는 느낌이지? 아니 그 회사가 장윤성 기자가 있는 회사가 공라인 아니에요? 네? 공라인사. 설명을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지금 미국이 아까 이제 그 우리 옹 기자님께서 방기훈 기자님 말씀하신 대로 그 무역 역조 문제 제일 강하게 주장을 했는데 자동차 철강 잘못된 정보를 내밀어 가지고 완전히 사실상 논리 대결에서 완전히 밀렸죠. 망신당했죠. 망신당했죠. 그러니까 뭐 무역 적자 500억 달러다 그런데 아니다. 288억 달러고 2015년에 정점에 올랐고 계속 줄고 있다. 그러니까 일종의 팩트 체킹이 계속 들어가면서 미국이 할 말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사실 엄포는 맞지만 협상 테이블에서는 미측이 상당히 물러났다. 그래서 한미 FTA와 관련해서도 결코 우리가 실리를 얻지 못한 게 아니다. 요즘 청년들 표현하면 NS. 난센스. 그래요? 요즘 표현인가요? NS라고? 난센스. 줄여서 얘기하잖아요. 트럼프 얘기 난센스다. 근데 우리 언론은 make sense라고 그러는 거예요. 합리적이다. 그렇죠. 왜 이렇게 쓰죠? 난센스인데.
누가 근데 이게 합리적이라고. 누가 제 생각에는 이래요. 트럼프, 그러니까 예.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정치적으로는 사면 초과잖아요. 예, 사면 초과까지 끊고요. 네네. 사면 초과 기억해 두세요. 네. 이희준님 이제 독자가 외국 기사 찾아봐야겠어요. 이순열님 미국, 중국, 일본 이런 나라에 간섭하지 않는 강한 우리나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선 정치들이 잘해주셨으면 좋겠네요. 정봉주처럼. 5833님 문 대통령을 지지하지 않았는데 요즘 뉴스 보는 재미가 너무 좋아요. 지금 문 대통령 very good이에요. 정치쇼도 너무 재밌어요. 광고 듣고 2부에서 계속 오겠습니다. 채널 고정 하소서. 정봉주의 정치쇼 2부 들어가겠습니다. 자, 최반장 최용일 평론가, 반기웅 기자, 장윤선 기자. 장이 이 반이 중간에 있으니까 괜찮을 것 같잖아요. 이게 성경 말씀을 따라야 돼. 먼저 된 것이 나중되고 나중된 것이 먼저 된다. 장자 끝에 있다고 기분 나빠할 거 없어요. 저 하나도 안 영어로는 반장최예요. 제일 끝. 그러네요. 반장 초일. 반장 초이스. 예, 셋이니까 S. 반장 초이스. 오. 하여튼 계속 끊임없이 끝도 없는 네, 언어의 마술사라고 해야 되나요? 사면 초과. 사면 초과. 이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내에서 사면 초과잖아요. 예. 아까 뮬러 특검 얘기하셨지만 예. 정치적으로도 궁지에 몰려 있죠. 또 이제 지지율도 안 좋죠. 또 처음에 당선됐을 때도 반대자도 많았죠. 그러다 보니까 본인은 사업가 출신의 CEO 출신의 대통령이라 예. 경제 성과를 계속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그게 이게 우리나라는 저게 어떻게 된 거지? 그랬는데 이 공동 성명문 7시간 지나서 나왔잖아요. 그 전에 이제 두 대통령이 나와서 언론 발표문을 각각 읽었죠. 발표하는데 거기서 갑자기 우리도 생방으로 보고 있는데 이게 무역 문제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확약을 해줘서 감사하다. 이런 얘기를 해서 마치 재협상을 합의한 것 같은 뉘앙스로 훅 들어와요. 그때 하고 놀랬거든요. 예. 근데 그게 이제 일방적인 좀 트럼프의 쇼맨십이었던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걸 나중에 이제 곰곰 해석을 해보니까 얼마나 절박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저렇게 한국하고의 이 정상 외교에서도 경제적인 뭔가 이 이익을 우리가 좀 챙긴 것처럼 자꾸 이게 이 언론에 어필하고 싶어 할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트럼프 대통령이 좀 궁지에 몰린 것을 우리나라만이 아니고 정상외교 할 때마다 그렇죠. 이런 미국민들을 위해서 미국 노동자를 위해서 내가 이런 걸 했다 이런 걸 했다 다 국내용. 하고 싶은 국내 거예요. 정치용이에요. 국내 예. 국내 여론용이죠. 자, 반기웅 기자 계속 가시죠. 그리고 이 질문도 또 있어요. 사실 한미 FTA보다 미국은 나프타가 더 심각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사실 미국이 좀 팔아먹을 수 있는 부분이 뭐냐면 농산물이라든지 아니면 우리나라에게 팔아먹을 게 좋은 게 뭐냐면 뭐 직접재산권. 그냥 판다 그래 뭐 예. 팔아요. 판매한다는 게 너무 장사꾼식으로 파네. 직접재산권이라든지 이제 법률 서비스라든지 사실 이제 우리나라에서 아직 크게 개방이 안 된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정보, 데이터 뭐 이런 부분들인데 법률 서비스. 예. 이런 지적재산권 이런 분야에서 미국 쪽에서 굉장히 좀 문을 두드렸어야 사실은 진정성이 있는 부분입니다. 재협상 관련해서 만약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에 우리 지적재산권이라든지 이제 이쪽 분야에 있어서 너네들이 문을 더 열어줘야 되겠다. 이제까지 우리 쪽에 많이 이렇게 수출을 하지 않았냐. 그러면 어느 정도의 진정성이 있는 메시지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재협상의 어떤 미국 쪽 입장에서 보더라도. 근데 지금 이번에 얘기한 거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자동차 철강 아닙니까? 이미 다 풀릴 만큼 풀려 있고 큰 의미도 없는 그런 안건을 가지고 나왔다는 거는 정확하게 얘기하면 진짜 내부용, 정치용 그런 메시지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긴급 질문. 반기웅 기자님 돈 잘 벌어요? 그냥 적당히 벌고 있습니다. 뭐냐면 돈 잘 번다 그래서 반드시 경제를 잘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 무역 역조라든지 한미 무역 적자라든지 이런 등등에 대해서 사실은 깊이 있는 분석은 안 돼 있는 거예요. 정확하게 보신 게요. 이번에 네. 그 공화당에서도 트럼프 대통령한테 그런 지적을 했죠. 우리 공화당에서 되게 힘들게 성사시킨 협상이고 지금 괜찮은 성과를 양쪽 다 내고 있는데 왜 가지고 가서 그렇게 자기네들이 공화당의 어떤 실적 자체를 왜 폄하하느냐.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예, 내부 오. 안에서도 지금 반발이 있고요. 그때 당시 FTA 협상을 맡았던 그런 쪽 그 책임 있는 그 간부들의 입에서도 그런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미국 내 언론에서도 계속해서 트럼프의 이번 돌발 행동이나 FTA 재협상권 가지고는
비판의 여론이 많다. 그러니까 추진 동력이 사실상 크지 없다. 않다. 그리고 지금 남지 않은 장사하는 거다 당신. 맞습니다. 그러니까 뭐 지금 우리나라 그 신문에서 뭐 헤드라인으로 지금 FTA 재협상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미국에서는 사실 그렇게 크게 받아들이고 있지 않을 문제일 뿐더러 실질적으로 재협상까지 전면적으로 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라고 보면 됩니다. 기자분들이 지금 다른 언론에 나와 있는 것을 또 자기 기사인 양 쓰지 말고 정치쇼 들으면서 기사 써도 아주 쌈박한 기사가 나올 것 같아요. 쌈박하다는 게 비어예요? 그런 거 아니에요? 그래요? 속어예요? 아니래요. 표준어는 아니죠? 표준어는 아닌 네. 것 같아요. 아 빡치게 쌈 먹는다가 쌈박하다네. 점점 비속어로 가고 계십니다. 자, 아 깜짝이야. 그래서 근데 이번에 최영일 평론가님 네. 아까 경제 문제하는데 훅 들어가고 경제를 다 먹어왔는데 아, 그렇네요. 예. 이번에 의전. 타격 의전 이미 예견됐던 때는 거 아니에요? 이 정의용 국가안보 실장이 예. 미리 방문했다 돌아올 때 최고의 의전을 기대해도 좋다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그때는 관심 없어서 약간 흘러넘겼는데 이번 의전이 최고였던 몇 가지 이유. 그러니까 저는 두 가지로 문재인 대통령이 돌아와서 대국민 네. 보고에서 소개를 한 내용인데 이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표현을 이용한 겁니다. Great chemistry. Great chemistry.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하고 만나고 이 G2 국가 정상이 기싸움 할 줄 알았는데 친해졌어요. 케미가 잘 통하는 사람이더라. 신뢰할 수 있다. 이런 표현을 트럼프 대통령이 했는데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는 great를 붙였어요. 그러니까 정말 어마어마한 위대한 교감을 우리는 이뤘다 이거고요. 그렇죠. 또 하나는 very good 이렇게 하는데 ve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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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ood 이렇게 씁니다. 몇번 세 번. 세번을 근데 매우 좀 매우 하셨어요. 매우 좋다. 세 매우 번. 매우 네. 좋다. 그러니까 이제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신뢰가 그냥 제가 저도 비속어로 예. 봉사님처럼 홀딱 빠진 느낌인데 근데 여러 가지 이유가 그러니까요. 있어요. 예. 뭐냐면 처음에 장진호 전투 기념비에서 연설. 그러니까 미국의 참전 용사들이 그 노병들이 눈물을 흘렸어요. 그렇죠. 예. 감정선을 탁 끊긴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감성적인 접근이. 그리고 실제로 이 특전사를 전역한 정말 이 70년대 엄혹한 시기에 군복무를 했었고 그리고 이제 흥남 철수의 결과로 태어난 피난민의 후손이잖아요. 예. 자녀잖아요. 그러니까 만약 이 당신들이 여기 와서 피 흘려주지 않았다면 지금의 나는 없었을 것이다. 그럼 뭐 내 존재의 이유를 당신들이 지켜주었다라는 얘기인데 감동 안 하면 이상한 거죠. 예. 그러니까 외교는 결국 사람이 하는 건데 트럼프 대통령도 이런 것들을 다 주시하고 있다가 됐다. 믿고 함께 할 수 있겠구나. 그 두 사람이 굉장히 좀 다른 캐릭터입니다. 예. 예측 가능한 문재인 대통령과 예측 불허의 트럼프 대통령. 그런데 처음에 악수할 때 저는 필이 왔어요. 느낌이. 악수를 하는데 이렇게 예우와 정중함을 보여준다는 점에서는 오픈마인드 했구나. 이 생각이 들더군요. 알겠습니다. 장윤성 기자님. 근데 네. 우리가 자꾸만 과거에 잘한 것도 그렇고 잘못한 것도 그렇고 금방 우리가 망각에 빠지는 이 잘못된 병이 있는데 잘 생각을 해보면 문재인 대통령 대선 후보 때 뭐 지적했습니까? 안보 불안 대통령이다. 네네. 그렇죠? 네. 안보 불안하기 때문에 저 사람한테 대통령 맡기면 대한민국 안보 불안해진다. 이게 첫 번째 과제였었어요. 맞아요. 네. 문재인 대통령 5년 동안 안보에 대해서 불안한 대통령 아니고 안보 잘하고 있습니다. 이러면 그냥 성공해요. 그렇죠. 왜냐면 다 지적한 제일 맞아요. 강하게 지적한 게 맞아요. 당신 종북 아닙니까? 이러고 그렇죠. 지적했잖아요. 그렇죠. 한 후보는. 자, 두 번째. 네. 지금도 한미가 후보는 이번에 정상회담 갈 때 뭐라 그랬어요? 한미동맹 깨진다. 한미동맹 이런 얘기했죠. 깨진다. 그래서 굳건한 사드 한미동맹 때문에 그렇게 싸움 난다. 목숨처럼 얘기했는데 굳건한 한미동맹 했어요. 그러니까 그 얘기 또 안 해 아무도. 그렇죠. 안보 이제 전혀 문제 없어. 아무도 얘기 안 해. 예. 우리 언제 그런 얘기 했어? 너 FTA 뺏기고 왔잖아. 너 미워. 아니 갈 때와 올 때 그렇게 달라졌다니까요. 그럼요. 네, 놀라운 대목이에요. 근데 봉도사님 이제 연기하셔도 될 것 같아요. 어머머머머. 누이오셨습니다. 자, 오늘 새로 시작하는 코너 있어요. 아 그래요? 예, 우리말 바로 쓰기. 헝헝 오늘 시작이 오늘 끝나. 자, 쌈박 비속어 아닙니다. 빡치다 비속어입니다. 쓰지 마세요. 라고 우리 작가님이 써줬어요. 자, 9496님 ve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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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ood. 본토 발음 들으셨어요? 자, 단문 50원 장문 100원 샵 1035 고릴라로 참여해 주세요. 그리고 문자 보내주시고요. 장윤성 기자님 정치적 평가를 좀 해주셔야죠. 정치적으로 저는 사실 한국 정부는 굉장히 짧은 기간 안에 굉장히 준비를 꼼꼼하게 디테일을 살려서 팩트 체킹 해가면서 준비를 잘했다. 반면
미국 정부, 트럼프가 예. 이끄는 미국 정부는 굉장히 어수선하고 자료도 틀린 자료를 내놓고 해서 협상 테이블에서 그 망신이거든요. 네, 이런 걸 자초했다는 측면에서 보면 오히려 미국 정부가 거의 준비가 잘 안 돼 있는 거 아니냐. 여전히 지금 트럼프가 국내적으로 또 대외적으로 위기 상황에 있다는 것을 한미 정상회담에서도 트럼프가 보여준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예. 무엇보다 더 중요한 외교 것은 전문가들은 이 얘기도 또 하더라고요. 지금 우리의 외교부에 해당하는 게 국무부 아니에요? 네. 국무부 장관, 네. 부장관, 차관보까지만 세팅되어 있고 밑에 있는 실제 일을 네. 하는 사람들 다 오바마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맞아요. 예. 외교란이 아직 세팅도 안 세팅이 됐다는 거예요. 지금 동부가 아태 차관보도 아직 안 없죠. 됐어요. 그 담당자인데. 공석이에요. 예. 그러니까 한반도 문제를 책임져야 되는 담당자도 지금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예. 미국이 오히려 어수선하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또 하나는 이제 수요일 날 독일 가시잖아요. 예. 함부르크에서 G20 정상회의 하고 거기서 이제 한중일 정상회의도 하게 될 텐데 이 자리에서 이제 문재인 독트린 이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4가지 원칙을 밝힐 텐데요. 예. 핵심적인 것은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도 나왔어요. 북한에 대한 적대적 행위 하지 않겠다. 군사적 공격 하지 않겠다. 그리고 정권 교체나 정권 붕괴 이런 것도 하지 않겠다. 그리고 인위적인 한반도 통일을 가속화하는 방법도 쓰지 않겠다. 이른바 대북 4노 원칙을 이제 천명을 하게 될 텐데요. 그러니까 산호. 네, 산호. 예. 네, 산호. 4가지 노.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그동안 북한이 늘 이 체제 자신들에 대한 체제 위협 때문에 우리는 핵무장을 할 수밖에 없다. 이런 네. 주장을 하는 이 근거가 바로 이 4가지였거든요. 근데 이 4가지 원칙을 그래 우리 이거 안 할게. 그러니까 앞으로 너희들 협상 테이블로 나와. 그래서 너희들이 원하는 것 하나하나 따져보자. 그러면 이 4가지가 다 해결이 되면 굳이 핵무기 가질 필요 없는 거 아니야? 그렇게 예. 되면 사드 문제나 한반도 긴장 문제나 뭐 군사 무기 충돌 뭐 이런 것들을 다 완화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야말로 본격적인 한국 전쟁 이전에서 다시 한번 평화 체제, 한반도 동북아 평화 체제를 만들 수 있는 토대를 만들었다는 점에서 정치적으로는 대단히 높이 평가를 해줘야 된다고 근데 생각합니다. 청와대가 제 방송을 듣고 있나 제가 어느 방송에서 얘기하셨어요? 뭐라 그랬냐면 북한이 계속 원하는 게 북미 평화협정 아니냐. 네. 휴전협정에서 평화협정으로. 자, 그런데 그럼 우리는 뭐냐. 한국은 통미봉남. 미국과는 통하고 남한하고는 봉쇄하기 때문에 아니에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주도적으로 갈 수 있는 건 제가 뭐라고 제안했냐면 남북한 불가침 협정 맺어라. 우리 전쟁 안 하고 서로 침략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네. 거 맺고 그럼 그 다음으로 자연스럽게 평화협정으로 가는 거 아니냐. 우리가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건 그렇죠. 남북한 불가침 협정인데 그 내용이 다 불가침 협정 내용이네.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나 기본적으로는 흥분했어. 네, 그러니까 지금 있는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꾸는 것이 바로 그 출발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예. 그런 측면에서 7.27 그리고 8.15 그리고 이어지는 추석 이 우리의 그 민족의 이 그 중요한 일정 예. 가운데 한반도 문제에 아주 혁혁한 변화가 있을 거라고 예측을 해봅니다. 근데 진짜 이런 그 방송 이런 프로그램이 없으면 어디서 이렇게 정확한 얘기를 하겠어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래서 SBS 정치쇼를 만들어준 사장님께 2번째로 감사하고요. 아니 3번째로 감사하고요. 네. 2번째는 PD하고 작가님들께 감사하고 첫 번째가 누군지 아세요? 누구예요? 앵커. 이 방송을 들어주는 청취자. 오, 반전인데요? 그분들이 안 들으면 없으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앵커 본인이라 그러시지 알고. 저는 그냥 0 위에 제로. 네, 제 생각이 너무 얕았습니다. 그래서 청취자분들께 정말 감사드려요. 이렇게 정확한 얘기. 난 오늘 정상회담 갖고 감동해요. 이렇게 네. 세 분이 정확하게 얘기하는 걸 보고. 나만 알고 있는 줄 알았거든. 왜 부르신 거예요? 해당 이슈에 대해서 사실상 미국이 지금 더 이상 뭐 이렇게 얘기할 부분은 없어요. 옹 기자님, 김현견님 질문까지 읽으면서 같이 해설해 주세요. 김현견님 소개해 주시고. 김영경님께서 미국 언론은 미국 무역 적자가 FTA 때문에 나온 게 아니라고 팩트 체크를 해주고 있는데 한국 언론은 왜 이런 얘기 안 해주나요? 이분 좀 심하게 썼어요. 한국 언론인들 비판하면서 좀 심하게 썼는데 작가분들이 다 뺐어요. 정말 우리 언론 논조에 대해서 그냥 이거 주는 대로 받아먹으면 안 되거든요. 그렇죠. 근데 미국에서 실제 이 얘기가 말 잘못했다라고 하는 지적이 무척 많이 나와요. 아니, 그래서 지금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예. 오늘 조간에 네. 이 한미 정상 외교 총평을 하면서 헤드라인을 짧게 줄여야 되잖아요. 예. 명분은 얻고 실리를 잃었다. 이 평가가 제일 많고 환대를 받았는데 비싼 청구서를 받아들고 돌아왔다. 이렇게 하는 이제 이 논조들이 많아요. 그래서 요거는
이 김경수 의원이 예. SNS에 공개한 내용을 그대로 말씀드리면 김경수. 예, 문재인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과 이야기를 하면서 직접 짚은 얘기입니다. 자, 세계의 무역, 이 교역량이 12%가 감소했다. 글로벌 경제 위기였잖아요. 근데 풀리고 있는데 이 와중에도 한미 교역은 이 12%가 증가했다. 몇 퍼센트가? 12%. 그러니까 예. 이 저 교역이 활발해지고 있다. 플러스 마이너스 네. 하기도 우리는 그거 한 두 배가 늘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한국 상품의 미국 시장에서의 점유율과 미국 상품의 한국 시장에서의 점유율이 똑같이 증가했다. 그러니까 활발해지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오. 그리고 또 하나는 상품 교역만 놓고 보면 예. 한국이 흑자를 보고 있는 게 맞다. 그럼 반대로 이제 미국이 적자를 보고 있는데 이 안에 철강, 자동차가 다 들어가잖아요. 예. 는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트럼프가 계속해서 우리 뭐 강대한 위대한 아메리카, 뭐 강한 미국 이렇게 하면서 나프타도 마찬가지고 계속해서 FTA 재협상 계속해서 얘기는 해왔고 그렇죠. 네. 시그널은 줘왔단 말이죠. 그래서 만약에 재협상을 우리가 하겠다 하고 한쪽에서 달려들면 어쩔 수 없이 테이블에는 앉아야 하는 게 이제 그 협상의 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젠가는 했어야 할 그런 상황인데 이번에 그 협상 테이블에서 어떻게 보면 우리 청와대에서 발표했듯이 뺐어요, 이걸. 예. 공식적인 부분은 넣지 않았다는 겁니다. 음. 그렇게 되면 우리가 그 속도를 굉장히 많이 늦췄다. 우리가 우리 주도권을 이제 쥐고 가게 됐다. 왜냐하면 이제 그 이제부터 좀 알아보기 시작하겠다라고 이제 그 얘기를 예. 하지 않았습니까? 어떤 부분이 잘못됐고 어떤 부분이 뭐 너네가 더 많이 이득이고 우리가 손해고 이런 부분을 우리가 지금부터 알아보겠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는데 사실 이렇게 되면 굉장히 오랜 시간이 필요합니다. 예. 그래서 재협상까지는 또 굉장히 오랜 뭐 지난한 과정을 밟아야 하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트럼프 첫 번째 뭐 이게 연임이 임기 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첫 번째 임기 내에 이 사안이 재협상이 사실 열리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어쩜 저렇게 깔끔하게 정리를 잘할까 오마리 진짜. 아니 감사합니다. 초등학교 1학년 그런데 차예요. 그런데 그 얘기도 그 묶어갖고 얘기를 해주셔야죠. 자 뮬러 있잖아 뮬러. 예? 축구 선수 뮬러가 아니라 토마스 뮬러. 아, 예, 예. 축구 선수. 예. 축구 선수 뮬러가 아니라 예, 예. 이번에 네. 특검 뮬러. 네, 네. 예? 네. 그 러시아 스캔들 네. 조사는 뮬러 전전 FBI 국장 예. 그분의 산을 넘어가야 되잖아요. 또. 아, 그렇죠. 그 사실 탄핵도 있. 대신에 서비스 산업을 보면 서비스 미국이 금융. 한국 교역에서 흑자다. 그러니까 두 가지를 맞습니다. 합치면 네. 균형이 잘 맞다. 그런데 앞으로 호혜적으로 동반 성장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되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가 좀 불리해 불이익을 보고 있어라고 주장하시니 먼저 조사, 분석, 평가를 해보고 같이 하고. 협의를 해봅시다. 이거 문재인 대통령의 얘기는 아주 교과서적으로 깔끔한 정답이에요. 반론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럼 트럼프 대통령이 그럼 조사해보고 이 내가 지금 보고받은 우리 내부의 이 보고가 맞는지 검토해보고 그래도 우리가 좀 불이익을 본다면 바로 잡읍시다. 그럼 이게 FTA 재협상까지 안 가도 돼요. 사실은 그렇죠. 예. 네. 이 제도 내에서 얼마든지 풀 수 있어요. 예. 또는 그게 우리는 이 국가 규제는 없는데 민간 시장에서 마케팅을 못했다. 이 미국산 자동차가 한국인들에게 잘 안 맞는다. 과거에 전통적으로 크고 기름을 많이 먹는데 먹고. 네. 땅덩이가 넓은 나라에서는 유리하지만 좁은 국토에서는 이게 별로 쓸모도 없고 주차하기도 힘들어요. 그러니까 한국 형차를 개발하는 게 이 미국의 자동차 회사의 일이 되는 거죠. 이렇게 흘러갈 것이기 때문에 저는 별로 걱정이 안 되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조목조목 반박하고 그쪽도 납득한 얘기가 쏙 빠져 있고 예. 마치 뭐 황금 쌀 뭐 비빔밥 얻어먹고 비싼 청구서를 정말 받아온 줄 그 생각하는 어느 언론이 국민들이 소개해 주세요. 여러 언론입니다. 그래서 네. 기자분들이 실제- 우리 반기 웅 기자처럼 이렇게 좀 분석을 해야 될 것 같아. 아니 근데 실제 그 몇 개 사는 그 팩트 체크에서 미국이 밀렸다라는 내용을 보도를 했어요. 오늘자 조간에. 네, 그러니까 정말 장윤성 보면 기자가 있는 그 회사도 그랬나요? 뭐 저희 회사는 요 있잖아요. 예, 예. 탄핵의 헬류황. 예. 그러니까 그 부분은 좀 말씀드려야 되는 게 사실 계속해서 얘기가 나오는 게 이번 FTA 그 트럼프가 계속해서 집착을 하는 이유가 협상 테이블에서 빠졌는데도 나중에 기자들한테 계속 얘기를 했던 이유가 그런 정치적인 부담을 많이 안고 있기 때문에 이번 FTA를 우리가 계속 하겠다 얘기하는 거는 자국민들 특히 자기 그 지지층들에게 얘기하는 그 메시지입니다. 국내 내가 정치용이죠. 너네들을 위해서 지금 이렇게 자동차, 철강 계속해서 물어뜯고 얘기하고 있지 않느냐. 사실상 자동차, 철강 부분은 이제
굉장히 많이 풀렸습니다. 뭐 이렇게 더 이상 뭐 수출이나 수입에 있어서 미국 측이 불리한 부분이 없어요. 이미 관세도 다 제로가 됐고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 차 관세가 제로가 됐어요. 아니 작년부터, 그런데도 유럽 차 사는 이유는 더 좋기 때문에 사는 그렇습니다. 거예요. 경쟁력이 너네 차를 잘 만들어 떨어지기 좀. 예. 아니 실제 근데 미국 자동차 수입은 FTA 한 다음에 383% 올랐어요? 올랐어요. 아니, 늘기는 많이 팔렸어요. 늘었는데 자동차 잘 만들었네 그럼. 잘 만들진 않는데 싸지. 미국 차 싸요. 그렇게 싸진 않을 거예요. 미국 근데 차는 죄송합니다. 비싸요. 경제 수지가 비슷한 줄 알았어요. 기름을 좀 죄송합니다. 많이 먹고.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비싸요. 보면 우리 차가 많이 팔리니까 예. 이제 그렇게 그 꼬투리를 잡아서 얘기는 할 수 있겠죠. 근데 어쨌든 이제 그 철강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이미 굉장히 많은 그 규제를 많이 받고 있어요. 그 우리나라 뭐 포스코 기업 같은 경우는 우리 철강 이제 못 살겠다. 우리는 미국 때문에 그러니까 미 상무부를 상대로 소송도 진행 중입니다. 오호. 너무나 많은 관세나 뭐 이런 규제가 많으니까 이거 좀 우리한테 과한 거 아니냐. 법의 판단을 좀 받아보고 싶다라고 해서 예. 소송도 진행 중일 정도로 자동차나 철강 우리 옹 기자로 그냥 바로 넘어가요. 그래요. 왜냐하면 네. 지금 댓글이 들어왔어요. 네. 오늘 신문들 보면 아하. 북한이 했고 FTA는 좀 걱정이다 이러던데 맞나요? 9282님 질문입니다. 근데 자, 옹 기자님 네. 여기에 덧붙여 제 질문이에요. 진짜 옮기는 제 질문이에요. 뭐냐면 네, 예. 자 FTA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했는데 미국 무역 적자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그럼 미국의 워싱턴 포스트가 한 일간지가 네. 잘못 지적했다. 네. 라는 지적을 해요. 트럼프에 대해서 네, 트럼프에 대해서 잘못 지적했다라고 지적했다. 얘기를 했죠. 자, 우리 그 국가 부채가 이렇게 늘어난 건 무역 적자 때문이 아니고 잘못된 재정 지출 때문에 그랬다. 이건 트럼프가 잘 모른다. 네, 네. 그런데 또 우리 언론에서 긍정적인 언론에서 뭐라 그러냐 하면 질문입니다. 원래 질문 길게 해주 훌륭한 사람처럼 보여요. 뭐라 그랬냐면 FTA는 대화 때 혹은 사전에 얘기는 나왔지만 막상 기자회견문 보면 무역 적자, 무역 역조 이런 얘기만 했지 FTA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명시된 게 하나도 없었다. 막상 FTA 들어가면 서비스 분야 따로 얘기해야 되고 자동차 철강 분야 따로 떼서 얘기해야 되고 그러나 합하면 오히려 미국이 이익이다. 라는 얘기가 나올 수 있다라는 언론 논조가 있었어요. 네, 네. 다 했나 내가? 그런 것 같아요. 네, 그런 논조가 있었는데 뭘 답하실까 뭐 아직 궁금하네요. 얘기할 부분은 조금 남았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 지금 걱정들 많이들 하시잖아요. FTA. 그러면 사실상 이번 회담으로 인해서 원래는 더 걱정이 컸었는데 이 걱정할 부분은 오히려 좀 저는 줄였다고 봅니다. 사실은 이 FTA 재협상은 언제 하느냐가 관건이었지 이거를 뭐 피할 수 있는 그런 사안